우리는 인류 문명이 계단을 밟듯 차근차근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록들을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는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며 암흑 같은 증세를 끝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려 1800년 앞선 기원전 270년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아리스타르코스는 이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두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65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며 산업혁명의 불꽃을 당기기 1700년 전 알렉산드리아의 헤로는 이미 수증기의 압력으로 금속구를 회전시키는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17세기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정립하며 현대 수학의 기틀이 된 미적분 역시 그보다 1900년 전 아르키메데스가 구분구적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답을 적어두었습니다. 지리학과 생물학의 데이터는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40년에 이미 막대기 하나와 그림자의 각도만으로 지구의 둘레를 99%의 정확도로 계산해냈습니다. 인류가 현대적인 삼각측량법으로 이 수치를 다시 확인하기까지는 그로부터 190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3세기의 헤로필로스는 인체의 신경계를 정밀하게 분류하며 뇌가 신경의 중심임을 발견했지만 이 지식이 사라진 뒤 인류는 뇌가 아닌 심장이 사고의 중심이라는 오답을 믿으며 다시 1900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평행 이론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인류 문명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에 풀려 있었던 정답지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정답지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제는 단순히 종이더미가 재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로그 데이터가 통째로 삭제된 재앙이었습니다. 기술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수십 세대의 목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아주 냉혹하게 증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로마의 콘크리트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미 특수 콘크리트 제조법을 완성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20년대에 지어진 판테온의 거대한 돔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균열 하나 없이 건재한 이유입니다. 최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 결과 로마 콘크리트가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회 유인물 덕분인데 이 기술은 현대 공학으로도 최근에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화제와 함께 이 제조법이 소실되자 인류는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멘트라는 개념조차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15세기에 견고하지 못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1300년 전 지어진 로마의 항구 구조물들은 바닷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의 퇴보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로필로스가 정립했던 신경계와 혈액순환의 기초 지식은 도서관의 불길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라거나 나쁜 피를 뽑아내야 산다는 비과학적인 맹신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해부학 기록들이 암흑기에 매몰되지 않고 계승되었다면 인류는 중세 흑사병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대신 이미 정립된 위생학과 전염병학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의 단절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식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 인류가 치러야 했던 수많은 목숨의 대가, 즉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 불길 속에서 단순히 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시간을 함께 태워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한두 명의 천재가 사라졌다고 해서 혹은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고 해서 문명의 흐름이 이토록 뒤처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다중 발명의 법칙입니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 특허를 낸 날, 불과 2시간 차이로 엘리샤 그레이라는 인물이 똑같은 전화기 도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영국의 조셉 스완 또한 거의 동시에 전구의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1895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와 러시아의 포포프는 거의 동시에 라디오 통신을 발명했습니다. 미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미적분학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이 증명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이라는 토양이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전화기와 전구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당시 인류의 전자기학 지식이 이미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토양만 갖춰지면 발명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화산 분출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은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식의 임계점을 이미 서기 100년경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공학, 의학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다중발명의 법칙에 따라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화산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불길은 그 임계점까지 차올랐던 지식의 온도를 단번에 식혀버렸습니다. 인류는 발명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텅 빈 땅에 다시 씨를 뿌리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식의 양분이 쌓이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그에 져서 코스모스에서 잃어버린 알렉산드리아의 지혜를 언급하며 만약 고대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과학적 탐구 정신과 알렉산드리아의 방대한 기록이 불타지 않고 온전히 계승되었다면 인류는 지금쯤 성간 우주 항행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식의 임계점과 다중발명의 법칙을 대입해보면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서늘한 타임라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기 100년에 시작되었을 산업혁명, 그리고 그 가속도를 따라갔다면 인류의 첫 달 착륙은 1969년이 아니라 서기 969년경에 이미 일어났어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약 과학의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이미 500년 전에 찾아냈을 것이며 현대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생물학적 한계까지 밀어붙여 인간의 노화라는 질병을 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에너지의 한계, 치료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난치병들, 이 모든 결핍은 사실 1600년 전 그날 밤 우리가 스스로 태워버린 미래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대의 흔적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우리 세대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그 진실을 확인하고 다시는 지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00년 뒤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보며 그때 그 지식을 잃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